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혼자 산다는 게 단순한 주거 형태나 아니면 배우자의 유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개인적인 존재로 이 정신적인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신적인 홀로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외로움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이 들어서도 혼자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의 장인어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장인어른이 올해 80대 초반이 되셨고, 장모님은 안타깝게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장인어른이 지금 저희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인들 아침 일찍 나가고 두 딸들이 있는데 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고 장인어른은 같이 살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심심하지 않을지 무척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보통 이제 일상을 살펴보면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식탁에서 신문을 읽으시고 아침을 혼자 차려 드세요. 젊은 시절에 자취 생활을 오래 하셔갖고 김치찌개나 뭐 고등어 조림, 뭐 수육 이런 맛있는 음식을 직접 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오전 10시 정도에 동네 산책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따라서 한 1만 보 정도 걸으시고, 땀이 나니까 이제 샤워를 하러 이제 목욕탕에 가십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정도에 돌아오셔서 인터넷 바둑을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인터넷 바둑을 두시고,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책을 읽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나이 드셨는데 책을 읽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심심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읽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했는데, 저한테는 좀 중요했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의 일상에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할 것 같아서 책을 읽으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2번이나 읽고 있는 이 신영복 작가님의 강이라는 책을 저한테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저희 가족과 이렇게 함께 살고는 있지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노후의 삶이 결정된다고 전문가들은 힘주어 말을 합니다. 잠깐 통계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5년 동안 1인 가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 1인 가구가 716만 6천 가구로 집계됐다고 해요. 이것은 전체 가구 중에 33.4%에 해당하는 만큼 높은 수치인데,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라는 의미예요. 좀 더 심각한 사실은 이 1인 가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82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4천 명, 그러니까 9.9%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통계 자료에 포함된 혼자 살고 있는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주거 공간에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시로 든 저희 장인어른처럼 말이죠.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혼자 산다는 게 단순한 주거 형태나 아니면 배우자의 유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개인적인 존재로 이 정신적인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신적인 홀로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외로움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외로움은 우울증이나 자살 또는 불안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런 신부전 환자들은 사망 확률이 4배나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외로움은 수면을 방해하고요,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 수준을 꽤나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나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 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개마다 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라디오에서 예전에 아내하고 함께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특정 냄새, 향기가 날 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름에 바람이 막 불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장면을 볼 때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을에 이제 은행잎이 수북하게 쌓인 이런 도로를 보면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당연히 뭐 날씨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죠. 비가 오는 날 뭐 창문에 이렇게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 이걸 들으면 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원인, 개인마다의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한 다음에 외로움을 그래야 멈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얼른 다른 긍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외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실제로 이렇게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한번 몇 가지 소개를 해 볼게요. 어떤 60대 은퇴자는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매일 주말 농장에 가서 야채를 가꾸기도 하고요. 피아노 레슨도 받고 틈틈이 이렇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60대 은퇴자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의식주 중에 옷이야 뭐 대충 입어도 되고 뭐 사는 것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먹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스스로 해 먹을 줄 알아야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런 요리 강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70대 은퇴자는 가족이나 이런 주변 친척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는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자기 독립 연습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심심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연습을 하고 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단어 퍼즐을 맞추기 같은 이런 두뇌 활동하는 것도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데요. 애완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나 고양이 요즘에 많이 애완동물로 키우시는데 이런 애완동물들이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기분이 우울할 때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 100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세 번째까지 책을 썼으니까 네 번째 책 쓰는 거, 그리고 해금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해금을 좀 배운 다음에 한 곡을 좀 연주를 하고 싶고, 제가 이제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에 가서 야구장 가서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적어 놓고 그걸 읽는 것만 해도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외롭다는 생각을 훨씬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란 거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수많은 시간, 은퇴하고 나면 많은 시간이 주어질 텐데 이 시간들을, 혼자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